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강남부동산 플러스입니다. 대구에 사실 호재라고 할 만한 상황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뭐 모든 건설 쪽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어떤 호재가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일 뿐더러 혹시나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심리가 확 바뀔 수 있는 상황 역시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숨고르기라든지 혹은 눈치 보기 중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이나마 좀 뭐 가격이 상승할 만한 상황이 보일 때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거나 혹은 뭐 아파트 건설 사업에 있어서도 분양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도 뭐 우리 대구에서 지금 가장 큰 교통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4호선 사업이 추진된 이후에도 꾸준하게 이 절차들을 잘 밟아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구시청에 올라온 자료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도시철도 4호선 기본계획이 승인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4호선이 기존에는 X코선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우리 기존에 있던 뭐 1, 2, 3호선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 네 번째 노선이다 보니까 이렇게 4호선으로 이름 명칭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뭐 이거 다음에도 5호선, 6호선 이런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은 실질적인 사업보다도 주장에 가깝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거고요. 자, 아무튼 이러한 도시철도 4호선 건설 사업이 국토교통부에 2월 6일자로 최종 승인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이 4호선이 설계 및 공사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빠르면 26년 혹은 27년쯤에 착공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노선도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익숙하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줄여서 보면 이거의 가장 큰 포인트는 1, 2, 3호선을 연결하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모든 사업들이 이런 사업성을 확보하는 게 첫 번째인데 사실 서울 수도권처럼 인구가 많지 않은 지방들은 이런 사업성을 따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 노선과의 연계라든지 혹은 이용할 주민들이 많은 곳들, 기존에 노선이 없던 곳들을 중점적으로 공략해 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우리 대구에서 이 노선이 참 부족한 곳을 하나 꼽아보자면 뭐 북구라든지 혹은 동구 위쪽 이런 곳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 동북부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곳들이 이제 다 연계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주민들이 그러면 이 4호선만 타고 내려왔을 때도 어디든 갈 수 있도록 1, 2, 3호선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목표였던 상황이었죠. 그러면 어느 지역에 가장 호재가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도 대답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거겠죠. 기존에 뭐 1, 2, 3호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들에게는 뭐 큰 호재라기보다는 그냥 좋은 곳이 입지를 다졌다 이 정도로 해석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노선이 없었던 곳들이 큰 호재가 되었는데 특히나 멀면 멀수록 좋은 거겠죠. 다만 우리가 부동산을 고르는 기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존 인프라와 얼마나 또 연계가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거니까 사실 뭐 교통, 학군, 인프라 이런 측면들까지 생각해 보면은 한 두 군데 지역으로 혹은 세 군데 지역으로 꼽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구에서 그래도 학군이 조금 괜찮은 곳들이 눈에 띌 수밖에 없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는 이 침산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산동 중심가라고 했을 때는 잘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침산 내거리를 중심으로 인프라가 잘 형성되어 있거든요. 학원가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는 뭐 3호선이라든지 1호선이 조금 멀기도 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훨씬 가까운 곳에 4호선이 들어오게 되었으니까 정말 교통이 취약해서 사실 눈길이 좀 안 간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었는데 이런 교통과 학군 전체적인 측면까지 잘 받쳐지게 되었다. 다만 이 모든 지역을 또 다수의 지역이다라고 보기 힘드니까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좁혀 나가 보자면요. 이 역세권의 기준을 어떻게 둘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대교를 중심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보통 초역세권 기준으로 잡는 게 500m 내외입니다. 그럼 기존 침산동에서는 조금 오래된 아파트이긴 하지만 선호되는 침산코너 하늘채 정도가 대표적으로 잡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대
얼마 정도까지 잡냐면 제 기준으로는 보통 1km 정도까지 잡습니다. 그 1km 안에 들어가 있어야 우리가 걸어갈만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같은 또 1km를 한번 잡아봤을 때는요, 침산 내거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파트들이 현재 포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삼정, 오페라 삼정이 있겠고요. 대장 아파트이죠. 그리고 침산 화성파크 드림까지도 충분히 잡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침산동은 확실히 조금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구나 라고 얘기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상교동 일대에서도 뭐 이 주변에 대한 개발 심리가 많이 들어가고 있죠. 이 옛 경부도청 자리를 어떤 일자리 관련된 사업으로 개발시키겠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맞춰서 또 이제 주변 재개발들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계속 나왔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경대교역 주변으로 우리 좀 눈길이 가고, 이쪽에도 지금 자이가 하나 들어오고 있는 중이죠.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눈길이 가는 지역은 이제 복현 오거리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역시나 이제 기존 학군이 괜찮았던 지역이었는데 워낙에 좀 안쪽이었다 보니까 좀 선호도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했었습니다. 방금 말했던 뭐 침산동과 복현동은 북구에서 뭐 1등, 2등 정도 하는 학군지다. 보통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요. 여기도 뭐 한 1km 정도 내외를 그려봤을 때 대부분은 포함이 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막상 여기를 좀 걸어가 보면요, 이 언덕 지형이 좀 많이 심하게 됩니다. 이 복현 오거리를 중심으로 또 이쪽으로는 좀 내려가는 지형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뭐 1km 안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걸어가기에는 좀 많이 힘든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500m 내외로 먼저 한번 접근을 해보시기를 좀 추천드리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뭐 없던 곳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곳들이 다 호재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디에 살고 싶으냐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까지 이제 좀 해석을 해볼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이런 X코선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 범어역에 대한 연결성이 생긴다라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즉 수성구에 대한 연결성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가격대들을 충분히 이제 좀 받아올 수 있는 상황들이 되었다. 대표적으로 벤처밸리 내거리역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흔히 수성구라는 표현으로 부르는 지역이잖아요. 수성구이긴 하지만 정말 코앞이 동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좀 폄하하는 지역이었었는데, 요런 데도 이제 교통에 대한 연결성이 생기게 되면은 앞으로는 인식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특히나 이제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지는 동네들 쪽으로 이런 수성구에 대한 연결성이 생긴다면,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뭐 5년, 10년이 지났을 때 인식들이 지금과는 좀 많이 달라져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런 소식이 발표되었을 때 가장 큰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상승분들이 충분히 좀 잡혀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 뒤에 이제 워낙에 심리가 많이 떨어졌고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런 착공을 할 때라든지 혹은 개통을 했을 때 기존에 비해서 조금은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또 선택을 해본다면 적어도 실패하지 않는 투자에 가까울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전에 이게 딱 발표되었을 때 이런 노선을 따라서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침 일찍 시작해서 한 오후 6시, 7시쯤에 끝냈던 기억이 있는데, 뭐 착공되면 기념으로 다시 한번 걸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